1번은 그냥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1번은 넘어가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2번. 자 2번부터 볼값이요? 2번은 not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R의 여집합이고요. Q는 라지 Q라고 두면 되겠고, 충분 조건이니까 오른쪽으로 포함 관계가 여기 이제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not P, 그랬으니까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R 라지 R 쓰고 필요 조건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겠죠. 이겁니다. 이걸로 푸는 거죠. 뭐. 맞아.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푸는 거고, 진리집합으로 풀 겁니다, 선생님은. 그럼 얘하고 둘이 엮어야 되는데 R의 여집합 여기는 그냥 R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양쪽에다가 여집합을 취해버려. 여집합을 취해버리면 얘가 P가 돼버릴 것이고, 얘가 R의 여집합이 돼버릴 것이고, 요 포함 관계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끝났죠. 그러므로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엮어. 그러면 P는 R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또 맨 위에서 Q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있네요. R은 뭐야? 갑자기야.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죠?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씨 이거 왜 이래 이거? 응? 이거 PDF로 안 해가지고 더 어렵다.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이거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진리집합부터 먼저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P 요 진리집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불러줄래? 얼마?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4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 그 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얼마? 3까지야.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BQ가 나왔고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하고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자, 명제 P는 not Q. 얘가 지금 거짓이래. 근데 우리가 참인 명제를 지금까지 맨날 풀어왔잖아. 근데 이제 거짓인 명제거든요. 이게 제가 거짓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우선 얘가 참이 될 조건을 먼저 구할 거예요. 참이 될 조건을 구하면 그 조건의 여집합이 바로 참이겠죠. 다시 얘가 참이 될, 가가 참이 될 조건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의 반대가 답일 거잖아. 그쪽 반대가 거짓이 되니까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또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문제는 부정을 취해서 반대로 풀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할 거라고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잠깐 볼게요. 진리집합 P, not Q, Q의 여집합. 얘가 거짓이 아니라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참이 되려면? 그렇죠. 이게 성립해야 되겠고요. 맞아. 그래서 우선 얘가 될 조건을 구할 거라고요. 맞아. 얘가 될 조건을 구한 다음에 그 조건의 반대가 답이겠지. 그래야지 거짓이 되겠지. 오케이. 같은 방법으로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얘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될 조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가 될 조건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입니까?
Q의 여집합 안에 얘가 들어갈 조건을 구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오히려 이게 더 쉽지. 들어가면 되니까 그냥 이쪽에 들어가거나 이쪽에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더 쉽지 접근하기가. 그지? 그래서 해볼게요. Q의 여집합은 수직선 그립니다. 수직선 그리면 요거보다 왼쪽이거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의 왼쪽이거나 여기는 는이 있기 때문에 여집합은 는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오른쪽이 바로 뭐야? Q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Q의 여집합 안에 P가 들어갈 조건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녀석이 여기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 들어가거나 내 말 잘 들어. 또는이야. 여기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 들어가거나 그게 뭐야? 둘 다 답이다잉.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일 수 있고 둘 다 답이에요. 이거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많더만. 선생님 교집합이 답이에요? 합집합이 답이에요? 이런 개소리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해봐. 여기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답이 나올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보여? 바깥에 있는 놈이 는이 없어. 그죠? 얘를 포함해야 되는데 이거 는 들어가는 거 알죠? 여기 바깥에 있는 놈이 지금 뻥 뚫렸기 때문에 4가 얘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쪽이 성립하려면 일단 요게 성립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나 또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 얘가 4 이쪽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맞아 또 여기는 색칠되어 있고 여기는 뻥 뚫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겠죠.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정리하면 얼마? 또는 불러줄래? 6보다 K가 크거나. 실수하면 안 돼. 이게 답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성립할 얘가 지금 참이될 조건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린 지금 참이될 조건을 구한 거기 때문에 결론 이 녀석의 반대가 답이니까 이제 반대 불러봐. 이 녀석의 반대는 뭐야? 빨리 말해. 됐죠? 맞아. 그래서 첫 번째 가를 만족할 조건이 이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죠.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똑같이 두 번째도 맞아. 먼저 요거 성립할 조건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 성립하려면 모두 성립해야 돼. 이거랑 같은 말은 뭐야? 양쪽에 모두 여집합이 있네. 그 여집합을 붙일까? 그 얘랑 같은 얘기는 뭐예요? 여집합을 붙여봐. 이렇게 되거나 맞아.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요걸로 풀면 되겠네. 요걸로 P 안에 Q가 들어갈 조건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야 작년 기출이야. 무조건 나와 이거. 이 문제는 이거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3번 이거 알겠어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 안에 해보자. P가 어딨어? 이거죠? 여기 색칠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4까지죠. P 안에 Q가 들어가야 돼. 여기도 색칠되어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므로 여기 둘 다 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는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근데 잘 들어. 얘는 또는이 아니죠. 이쪽 부분은 반드시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이쪽 부분은 반드시 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입니다. 이쪽은 그 뭐야 이쪽은 동시에 이쪽도 만족하면서 이쪽도 만족하는 그 K의 범위가 답이에요. 아이씨 그래 안 그래? 다시 그러니까 이걸 많이 어려워하더라 이거야. 얘기는 이쪽에 들어가도 되고 또는 이쪽에 들어가도 되니까 또는이니까 답이 두 개인데 여기는 이쪽도 넘어가면 안 되고 이쪽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립 부등식입니다. 연립. 이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고요.
내가 강조할까요? 왜? 다음부터 이렇게 강조 안 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한 번씩은 강조하잖아. 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다음 얼마? 그러니까 4. 여기는 는이 들어갑니다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는 거시기 해야 되겠고 그다음 얼마? 이거 넘기면 0이네요. 그렇죠? 이제 요거네요. 맞아.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고 했다. 요 녀석의 반대가 답이에요. 맞아 안 맞아?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이제 반대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제 또는 얼마? k는 0보다 크거나 되겠네요. 이게 바로 나, 요게 바로 가 만족할 조건이죠. 그러니까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제 뭐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답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제 가도 만족하면서 나도 만족하는 그런 K를 구하는 거니까 가도 만족하면서 나도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하는 K가 답이라고요. 오케이. 그 얼마? 동시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불러줘. 마이너스 7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이거나 또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 6 이하이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풀 수 있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답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가장 어려운 4번 문제입니다. 혹시 4번 맞은 사람 찍은 거 말고 한 명이야? 자 보겠습니다. 자, 또 해볼게요. 우선 헤이 여기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해를 구해야지. 맞아. 진리집합을 구해야 되니까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네. 그럼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밖에 없어? 1.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밖에 없다? 1. 그래서 원소가 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의 진리집합은 원소가 1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지? 여기서 A, B, C가 뭐래요? 나 여기 없는지 처음에 이거 없는지 알고 A가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일까 이거부터 또 따져야 되고 막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양수였더라고. 그러니까 졸라 쉬워진 거죠. 양수니까 자동으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근데 C도 양수니까 둘 다 아래로 볼록이고 다 왜 이게 중요하죠?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고차항에서 양수고 0보다 작으니까 해는 기본적으로 사이가 답이겠죠. 존재한다면. 이해돼야 안 돼. 그죠? 존재한다면 이제 사이가 답이겠죠. 만약에 A가 음수라면,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어야 돼. 만약에 변형을 하면 A가 음수를 줄 수도 있어. 그리고 얘를 봐봐. A를 음수로 주고 0보다 크다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같은 문제 아니에요? 같은 문제입니다. A가 음수고 0보다 크다라고 줬어? 그러면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결국 지금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알았어 몰랐어.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근데 홍천고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수업 시간에 물론 말해주겠죠. 응? 이게 1학기 때 아마 언급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잘 들어. 이 녀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 녀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잘 봐. 요 녀석의 한 근이 알파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해요 안 해요? 당연히 근이니까 하겠죠. 봐봐. 그러면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근이니까 얘가 뭘로 나오겠어요? 여기 나오겠죠. 근이니까. 그렇죠. 이해돼야 한데 여기까지?
자, 그럼 요 식을 변형을 합니다. 잘 봐. 알파 제곱으로 모두 나눠 보세요. 알파 제곱으로 모두 나눠 보세요. 물론 얘가 0은 아닙니다. 알파 제곱으로 나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죠. 얘는 뭐가 되겠어?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요 식을 알파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 안 돼? 아니 그러고 봤더니 얘는 마치 여기다가 x 대신에 A야? 여기다가 x 대신에 뭐 집어넣은 꼴이죠? 알파분의 1 집어넣은 꼴이네. 그럼 이 녀석의 한근이 뭐란 얘기야? 그렇죠. 이 녀석의 한근은 자동으로 알파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 그래서 요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외웁니다. 요 녀석의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면 요 개수를 뒤집어 버리면 ABC를 CBA로 바꿔버리면 그는 역수가 되어버립니다. 요런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보여야 합니다. A-B, C. C-B A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돼야 안 돼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근이 있을 수도 있고 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 생각해봐. 잠깐 보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지금 이거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들으면 절대 니네 못 풀어. 왜냐하면 이 부분을 킬러 문제로 되게 복잡하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하나하나 깨달아야 된다고. 첫 번째 보세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든 생각이야. 이것도 보자마자 아하, 그러면 이 새끼의 해가 항상 존재할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해가 알파 베타면 저 새끼 해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인데 맞아. 그죠? 얘가 해가 존재할까 반드시? 항상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얘가 A가 양수인 건 확정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아래를 볼록일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응? 맞아. 판별식부터 먼저 해볼까? 얘가 x축하고 만나는지, x축하고 안 만나는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지에 따라서 얘가 0보다 작은 쪽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쪽 해가 없을 수도 있네요. 다시 이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2차 함수로 해석한다고 했다 내가 분명히. 금수로 하면 안 돼? 내가 많은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할게요. 어떻게 재워줘? 나 재우는 것도 잘해. 선생님이 그 있잖아. 그 학교 근무할 때 그 36명 중에 내가 열 몇 명을 재운 적 있어요. 내가 맨날 막 이렇게 소리 질러서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잠이 안 와요. 이러는 거죠. 재워줄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동안 ax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a가 알파가 해가 돼가지고 알파분의 1은 이 녀석 역수가 되겠고 진짜 잤어. 몇 명? 진짜.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얘가 해가 존재하기도 하고 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네요. 맞아. 근데 여기서 막 이런 것들도 아니 얘한테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앞으로 2차 함수를 특히 2차 부등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부등식이 명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x축하고 얘가 몇 점에서 만나는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판별식도 해보는 거야. 해봐. b제곱 마이너스 얼마? 근데 지금 a, b, c가 모두 양수잖아. a, b, c가 모두 양수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니까 얘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네요. 맞아. 거 봐.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이라고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만 봤을 때는 시입장생 요 Q가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까 든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알았어? 아까 문제 읽고 여기서 요거 읽기 전에 이 새끼가 해가 존재하려나? 그래서 이런 작업을 잠깐 해본 거야. 그냥 혼자 암산을 판별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모르는구나. 그럼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도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뭐 그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렵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해가 존재하는 경우만 나왔어요. 알았어요? 궁금하다며. 선생님은 저거 읽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다며.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거 다 얘기해주고 있잖아 지금. 멍 때리지 말고. 할게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보통 기억은 왜 주냐? 기억 디귿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을 왜 줘 보통? 또는 잘했어. 또는 니은 디귿 풀라고. 또는 기억을 왜 줘? 문제 이해용. 이게 뭐야? 기억을 풀면 정도로 나와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가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면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야? 뭔지 알죠?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되잖아. P의 진리집합이 1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해로 1이 들어가면 맞아. 그래 안 그래? 1이 들어가면 얘도 1이 들어갈까요? 이걸 물어본 거잖아. 이해되죠? 요까지 이해되죠? 잠이 오죠? 이 새끼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이씨. 근데 뭐야 니네. 도와주는 거야? 다시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볼게요. P가 진리집합이 1인데 1이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니까 포함관계가 지금 이게 성립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P 안에도 원소 1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해 안에 1이 들어가면 그래 안 그래? 언제 Q가 됐지? Q가 들어가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 그렇죠. 대입이죠. 그렇죠. 1이 해로 여기 들어간다잖아. 그럼 x에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그렇죠. 요걸 바꾸면 1 집어넣어 줄래요? x 대신에 q 대신에 빨리 q에서 a 마이너스 b. 그렇죠. 얘가 뭐면? 그렇죠. 이거 이면이란 뜻이에요. 이거 이면이란 뜻이에요. 그죠? 1이 원소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는 거야 x 대신에. 그럼 성립해야 돼. 이게 성립하면 갑니다. 아래도 1이 들어갈까요? 그럼 여기다도 1을 넣어서 성립할까요? 이런 뜻이잖아. 여기 x에다도 1을 넣어서 성립할까요를 물어본 건데 1 넣어보세요. 저기 r 대신 r 빨리 불러. c 마이너스 b 플러스 a도 이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 같은 얘기잖아. 이씨. 어렵지 않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긴 해요. 근데 항상 문제를 어려워하지 않아 니네가. 그러면 기억부터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절반을 이해합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기억을 풀어라. 항상 모르면. 알았어? 기억을 풀고 그 다음 다시 고민하라. 오케이.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자 오늘 졸라 중요한 거 지금 세 문제 하고 있습니다. 3, 4, 5 알았죠? 이 3, 4, 5는 명제에서 어렵게 나오면 요 정도는 나오겠죠. 더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명제에서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3, 4, 5 정도만. 알겠죠? 3, 4, 5 수준만 하면 돼. 왜? 이번 시험 범위가 함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빼면 조금 함수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이제 잘 봐. 이제 니은 잘 들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Q하고 R하고 겹치는 게 없다고?
여기서까지 내가 여기까지 봐봐. 얘하고 아까 기억나죠? 해가 알파 베타면 얘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런데 해가 존재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만약에 이 새끼가 해가 존재한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만약에 해가 존재한다면. 아 이해돼야 안 돼. 이 녀석의 해를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해는 뭐가 될까요? 혹시 아는 사람? 베타분의 1부터 알파분의 1일까요? 그럼 어떻게 알아? 얘가 시 음수고 얘가 양수면 어떡할 거야? 역수치해도 얘가 작은데? 다시 야, 닌 내가 설명하는 거 그냥 따라오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늘은 딱 세 문제만 얻어가자고. 기말 때 명제에서 요 정도 세 문제만 알면 되게 수월할 것 같은데? 니네 이거 기말 때 또 질문할 것 같은데 이 문제? 다시 한번. 이게 맞냐고. 이 녀석의 해는 그러면 이게 맞냐? 아까 이것도 고민했어 선생님이. 아씨 이게 왜?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말해야지. 왜? 뭐라고? 왜 두근의 부호가 왜 같죠? 맞아요. 그걸 따져서 선생님이 아까 사실은 왜냐면 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역수가 될 텐데 그러면 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면 도대체 이 새끼의 해는 딱 이게 되려면 부호가 뭐여야 돼? 둘 다 양수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 골래 안 골래? 그지? 아 부호가 뭐 같아도 되나? 그래서 어쨌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체크해봤어요. 그러면 이 새끼 두근의 합 뭐죠? A분의 B죠. 두근의 합이 뭐야? A분의 B니까 얼마? A, B가 모두 양수니까 얼마야? 두근의 합 얼마? 양수야 음수야? 양수. 두근의 곱도 얼마야? A분의 C니까. 아, 두근이 존재하는데 실근이 존재하는데 두근의 합도 양수고 두근의 곱도 양수야. 그러면 알파 베타가 뭐구나? 둘 다 뭐구나? 양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해돼요? 만약에 근이 이 새끼가 근이 존재한다면 이 새끼는 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역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가 돼버리더라고. 딱 보니까 이렇게 이거 A, B, C를 딱 주는 바람에 알 가서 뭐로 갔어? 됐죠? 왜냐? 보세요. 다시 합니다. 이제 둘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아이씨 이 새끼 둘 다 해가 없어도 공집합은 교집합은 공집합 맞아. 둘 다 해가 없어도 여기까지만 읽고 아 이거 좋댔다 이거 다 확인해봐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뭐가 돼 있어요? 합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죠. 해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 그죠? 만약에 얘도 공집합이면 이 새끼 판별식으로 가야 될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해서 낼지를 계속 문제를 풀면서 고민해야 된다고요. 똑같이 안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얘가 공집합이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새끼가 겹치는 게 없어도 공집합이고 둘 다 공집합이어도 해가 없어도 공집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몰라요. 저 새끼가 자꾸 졸기 일보 직전이었잖아 지금. 여기 경계에 있었어 지금 나 여기 다 경계. 자 앉았으니까 자 물어볼게요. Q하고 R하고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Q하고 R하고 합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야. 이거 어떤 정보를 준 거죠? Q하고 R하고? 그렇죠. 해를 갖는다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문제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이렇게 풀어도 문제 없다. 이제 풀 거야 이렇게 풀 거야. 갑니다. 그럼 이제 니은 풀겠습니다. 갑니다 이제. 그러면 저렇게 되려면 수직선을 그려보았어 선생님은.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파 베타고 겹치는 게 없으려면 이쪽에 가서 이렇게 되던가 베타분의 2구나. 베타분의 1, 알파분의 1 그래서 겹치는 게 없던가. 맞아. 없다. 여기서도 쉬워.
겹치는 거 없게끔 수직선 그리면 돼. 또는 니네 또는 그리고 모르면 한글로 써 이 새끼들아.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던가 얘도 답이고 또는 얘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파 베타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던가 이러면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요거를 만족하는 거죠. 맞아.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죠 지금. 그죠? 니네 그랬죠 방금. 요 경우가 뭐야?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건 뭐야?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고 저 그림으로 그린 거죠. 됐죠?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면 이제 됐습니다. 요걸 만족하면 이제 이거냐 이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P가 아까 뭐였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1이 Q에 들어가거나 또는 1이 R에 무조건 들어가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갑니다 이제. 1 기준이 1이에요. 그 1이 여기 들어갈까? 아니면 여기 들어갈까? 적어도 한 군데는 무조건 들어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게. P가 얘가 지금 P가 1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1이 Q에 들어가거나 또는 반드시 R에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가거나 1이 반드시 여기 들어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죠. 왜냐? 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아니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쵸? 반드시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됐어?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는 이제 전제하에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라고 설정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걸 만족해야 되고 맞아 그죠?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고 맞아 그 다음에 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 근데 베타에 는이 들어가도 되나? 공집합이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는이 들어가도 되지. 그지? 그렇더라도 교집합은 공집합이잖아. 둘 다 뻥 뚫렸죠? 그러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일단 얘는 무슨 말일까요? 얘는 요게 무슨 뜻일까요? 요게 요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요게 무슨 뜻이냐고. 알파보다 알파분의 더 크대. 무슨 말이야? 알파가 음수라고 갑자기? 실컷 지금 얘가 양수라고 얘기했더니 뭔 개소리야 또 이씨. 분수 삽질하고 앉아. 이건 분수 아니냐? 기약 분수냐 이거? 1보다 작은 분수겠죠? 미치겠네. 아니 그럼 이거 양쪽에 알파를 곱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1보다 작은 놈이라고 알파가. 미치겠네 진짜. 얘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면 알파 0보다 크죠? 근데 베타가 크다라고 했었죠? 맞아 근데 둘 다 어때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걸 성립하려면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고요.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요걸 성립하려면 요걸 만족해야 되겠고 이해돼요? 아니 그러면 봐봐. 알파 베타 사이에 1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지금 알파와 베타 사이에 1이 들어가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또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사이에 1이 들어가냐고 물어본 건데 알파 베타가 여기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역수는 이쪽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타분의 1과 알파분의 1 사이에 또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둘 다 얘가 지금
어떤 경우도 1이 들어갈 수 없고요. 아직 몰라.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니구나. 요거만 해서 이미 안 나왔으니까 틀렸겠구나. 그죠? 근데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얘는 뭐겠어? 뻔하지. 똑같이 하면 되겠죠. 베타분의 1 여기 성립해야 되겠고 알파분의 1 여기 성립해야 되겠고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거? 알파가 1보다 크네요. 얘는 알파도 1보다 크거나 같네요. 됐네. 그러니까 요 경우는 둘 다 1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맞아. 그러니까 그럼 이 경우에도 알파와 베타 사이에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1이 여기 있는데 안 들어갑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됐어요. 됐어. 그냥 풀 수 있는데 내가 자세하게 한 이유는 다음번엔 니네가 좀 이런 거를 조금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풀길 바라는 거죠. 알았죠? 뭐 굳이 이런 거는 뭐 이제 안 써도 되겠죠. 알았죠? 자, 지워 되겠죠? 이제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뭐죠? 자, 마지막 디귿 보세요. 디귿은 너 어떻게 풀었어? 디귿. 그렇지. 선생님하고 똑같이 풀었네. 이게 내가 봐봐. 그러니까 비슷하다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답이 나오겠죠. 봐봐. 선생님도 이게 아니다가 나왔잖아. 내가 말했잖아. 이게 쉽지 않거든요. 포함 관계가 오히려 쉽지 포함되지 않는데 이게 더 어렵잖아. 그래서 그럼 얘를 요렇게 바꾸는 그 방법이 뭐야? 대우죠. 부정 때리면 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대우를 먼저 써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귿이 참이라면 대우도 참일 테니까 이 녀석의 대우 한번 말해볼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모든 문제를 다 냈네요. 명제에서 필요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대우, 그 다음에 뭐 포함 관계 모든 걸 다 냈네요. 그냥 그죠? 빨리 불러봐. Q 교집합 R 빨리 불러. 공집합이 아니면 그죠? 대우 쓰고 있습니다. 맞아. 공집합이 아니면 뭐가 성립한다? P가 Q 교집합 R에 들어갈까요? 이제 요걸 밝히는 게 좀 쉽더라고. 요게 좀 쉽더라고. 왜냐? 얘가 뭐니까? P가 뭐니까? 1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집합 안에 1이 들어갈까요? 자, 갑니다. 봐봐. 아까 니은에서 우리 뭐 배웠어? 방금 니은에서 뭐 했어? 얘가 뭐인 경우 배웠어? 공집합이. 그렇죠. 그럼 디귿은 뭐야? 반대로 공집합이. 그 반대겠지 이제.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은 매번 시험 대비할 때 모든 학생이 대부분 질문하는 것들이고 그 중에 절반이라도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요.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번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게끔 하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됐어요? 이제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데 지금.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해봐. 똑같이 방금 한 것처럼 이걸 만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베타분의 1이 이걸 만족해야 되겠고. 맞아요. 그래야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럼 여기서 뭐야? 아까 했잖아. 알파는 1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베타는 1보다 그렇지 커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에 1 무조건 들어가. 들어가네요. 그거 맞네요. 어디 갔어? 이거 봐. 알파와 베타 사이에 보세요. 아니구나. 교집합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냐고 물어본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그죠? 교집합이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냐고. 이걸 물어본 거야. 여기에 1이 들어가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왜죠? 방금 했잖아. 여기서 뭐야 이게. 베타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역수치하면 베타분의 1은 1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네요. 1이 들어가네. 1이 끝. 됐어. 이쪽으로 아까 똑같이 이쪽으로 반대로 해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요게 성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틱은 맞네요. 됐죠? 오늘 가장 어려운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그 수학 성적이 지금 2등급에서 걸려 있는 학생들 좀 3등급 뭐 초입이거나 공부하는 방법이 지금 틀려서 그래요. 수학 공부는 영어, 뭐 국어, 과학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성적 안 올라. 오히려 한 문제를 졸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 습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선생님이 이걸 변형해서 낼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공부해야 돼. 많은 문제 푸는 것보다. 또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만 내리 풀고 앉아 있어. 그 올라가냐 씨. 예? 자기가 못 풀만한 문제를 건드린다니까. 알면서 안 하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서 무슨 성적이 올라가길 바래. 씨. 자, 이거 뭐야? 살아있다. 자, 어쨌든 이것도 외주. 일단 A가 양수래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A가 양수고 그럼 이거 뭐야? 축이 A잖아. 그러면 축이 Y축 오른쪽에 있겠네? 오케이 됐고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X축 방향으로 얼마큼? 3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럼 대충 이런 느낌이겠네요. 상상이 되죠? 대충 원래는 이거였거든요. 그죠? 원래는 이거였거든요. 그지? 근데 어떻게 되겠어? 뭐 대충 뭐 이렇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뭐겠어? 원래 0,0을 지났잖아. 근데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3이겠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해가 x 묶으면 어떻게 돼? x-2a거든요. 그러니까 0하고 2a였단 말이에요. 해가. 그럼 3만큼 이동했으니까 요도 3 더하기 2a가 되는 거죠. 뭐 모르겠어? 뭐 이렇게 뭐 축도 나오고요. 이해돼요? 됐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월라 삐롱삐롱. 근데 gx 함수가 독특하네요. 이 또라이 새끼 저거. 보여? gx가 주현이 gx 보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딱 보자마자 거의 1초 만에 떠올라야지 빨리.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뭐라고? gx 보자마자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뭐 했어 너? 저 그래프 어떻게 그려? 그래프 어떻게 그려? a분의 1로 묶어야지. a분의 1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그 뭐예요 이건? 그렇죠. 무조건 3,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죠? 3,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졸라 쉬운 문제였다고 이게. 맞아. 아니 이렇게 풀 필요 없어. 그림을 왜 그려? 그냥 빨리 하면 되지. 상상 속에서 대충 그려서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그릴 건데 a분의 1이 기울기거든요.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대충 그리면 되는 거야. 이거였어 그냥. 맞아. 계속 읽어볼게요.
됐고. 그럼 만나는 점이 뭐야? 하나가 A고 하나가 뭐래? B고. 그 다음에 뭐야 이씨? 꼭지점이 C래. 이라 이씨. 그 다음 어떻게 하래? BC를 연결해서 이 녀석의 중점. 그 다음 어떻게 하래? Y축에 내리래. H D H 아이씨 아휴 DH 이게 뭔데? 뒤에 X 좌표잖아 이씨. 끝. 뒤에 X 좌표잖아 지금 이거. DH가 D의 X 좌표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우리는? C의 X 좌표와 B의 X 좌표만 Y 좌표도 구할 필요 없지. 둘이 X 좌표 구한 다음에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D의 X 좌표가 나와서 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그림도 안 그려보고 그냥 먼저 포기하니까 이게 계속 실력이 안 는다니까.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 부분을. 자꾸 선생님 도움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 중에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어 여기.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 계획이 세워졌잖아. 이제 뭘 구할지. 그럼 C는 꼭지점이잖아. 근데 할 필요도 없지. 3과 3 플러스 2A의 뭐야? 중점. 그 얼마야? C의 X 좌표만 말해볼래요? 2분의 둘이 더하면 6 더하기 얼마예요? 맞아 안 맞아? 이게 지금 C의 X좌표니까 그거 얼마야? 끝났죠. 그래서 일단 C의 X좌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B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뻔하지 뭐. 직선과 이차함수 연립 교점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이걸 지금 문제 풀 거야. 그럼 근데 해볼게요. 저 X축을 얼마큼? 3만큼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할게요. 요거 인수분해한 거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할까? 왜? X축으로 3만큼 평행이 되겠으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얘가 바로 2차 함수고요. 2차 함수고 얘랑 누랑 직선 A분의 1 X 마이너스 3하고 연립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것도 다 풀어 헤쳐가지고 또 해를 구해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공통인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걸 또 다 전개해가지고 또 지랄해라 또.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 뭘로 묶여요? 맞아요. X3을 묶인단 말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A분의 1. 그래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 하나가 3 여기 있잖아 3. 그 오른쪽 게 얘가 되는 거지. 오른쪽 게 얘가 바로 저 오른쪽 해가 되는 거죠. 이제 오른쪽 해가 되는 거죠. 이쪽이. 그 얼마? X좌표 불러. 3 더하기 2A 더하기 얼마? 아이씨 꼬라지 보니까 A가 양수인데 역수 나왔으니까 산술기하네. 이씨. 맞아. 아 딱 보자마자 산술기하가 떠올라야지. 또 저번 시간에 산술기하 배웠는데. 맞아. 자 마지막 3단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중점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둘이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2로 나누면 되겠죠. 이제 그게 바로 답이죠. 그래서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냐? 6 더하기 둘이 더하면 3A인가요? 더하기 얼마? A분의 1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DH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DH. 맞아. 그러면 정리하면 얼마 이거? 2분의 3A 맞죠? 2A분의 1 맞죠?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이제 DH입니다. DH 이게 DH. 근데 이 녀석이 뭘 구하라고? 최소값 구하라고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산술 기하 평균. 얘가 양수지 않습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이므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 루트 둘이 곱하면 얼마? 얼마?
4분의 3이고 요 3은 그대로 와야 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3 더하기 루트 3이 답이에요. 알겠죠? 근데 뭐 했어 항상 저번 시간에? 그때 A값 구하는 문제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그 이번에 나왔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자꾸 씨. 그때 A값도 구하는 문제가 필수라고요. 그럼 둘이 어떨 때? 그렇지. 둘이 같을 때 그때 최소값 나온다고 내가 몇 번 말했어. 그럼 지금 이거 얼마 나왔어? 루트 3이라며. 둘이 더해서 루트 3 된 거잖아. 그럼 요거 한 개당 얼마일 때? 2분의 루트 3일 때. 그래서 단 등호는 2, 3A 얘가 2분의 루트 3일 때 요거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A 값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완벽하죠 이제. 자, 그 코시-슈바르츠까지만 하고 오시겠습니다. 코시-슈바르츠까지만 하고 네. 지워 되죠? 뭐 이거 그냥 하면 되지 뭐, 그지? 자 이제 뭐가 나와? 나온 학교가 있고 안 나온 학교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